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합시다. 안녕하세요. 꼬조입니다. 네, 저는 바랑어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한편밤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있습니다. 네. 몇분 전, 그래요. 반갑습니다. 화평밤 오셨고요. 네, 옷장입니다. 제가 뭐 옷장이란 말을 쓰니까 다 아는 줄 알았더니 그냥 옷장이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라 저분이 옷을 좋아하나? 아예 그걸 모르면 나는 더 피차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였는데 앞에 나냐를 붙여야 될 것 같더라고. 네. 나냐의 옷장입니다. 나옷장입니다. 나옷장. 나옷장. 일본 사람 같다. 나옷장. 짱. 네, 오늘은요. 우리 네. 꼬조님이 소개할 건데 잡지 리터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예의 있는 반말이라는 특집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소개하기로 하셨어요. 자, 네. 꼬조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잡지책을 가지고 왔어요. 아까 이거 꺼내서 시작 전에 보고 있으니까 화평만님이 문제집인 줄 네, 맞아요. 하셨다고 했는데 그 문학 잡지 하면 여기서 제가 제일 젊지만 저만 제 대학생 때만 해도 막 그 창작가 비평 그렇지. 두꺼운 책 흑백으로 든 세대 뭐 그 책도 당연히 너무 좋은 책이지만 뭔가 읽어보고는 싶은데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전문적일 것 같고 업계 사람만 읽을 것 같고 이런 예전에는 문학 잡지책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그 약간 MZ세대를 겨냥해서인지 아니면은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다 MZ세대가 돼서 그런 건지 이렇게 좀 되게 재밌는 표지 예쁜 표지에 컬러풀하게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림책까지 생겼다. 네,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고 뭐 요즘 또 SF 소설 이런 게 또 유행이니까 그런 것만 다루는 문학 전문 잡지가 있고 아니면은 예전처럼 막 이렇게 좀 진지하고 따분한 문학을 다루는 게 아니라 문학의 경계를 좀 넓혀서 되게 실험적인 재미있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잡지도 되게 많은데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민음사에서 나온 격월간 문학 잡지 리터입니다. 이 책이 좀 좋은 게 매 호마다 커버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개간지는 그래도 좀 시간 텀이 한 4달 정도 있는데 이건 격월간지니까 2달 만에 한 번씩 나와서 굉장히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제목은 뭐예요? 리터러스인가? 뭔가 뜻은 잘 모르겠는데 문학 할 때 리 더하기 이제 뭐 사람 할 때 뭐 뒤에 OR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문학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문학인 이런 뜻인가 보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호는 좀 사실 시간이 지난 거예요. 2022년 12월, 2023년 1월 호인데 커버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이거를 꼭 복팟에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커버 스토리 제목이 예의 있는 반말. 그러네. 그래서 평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평어라는 개념. 평어 그래요? 그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에는 존댓말, 반말 요 딱 개념이 있잖아요. 존비어 개념이 있는데 이 평어라는 거는 반말이기는 한데 서로 상호 존중하는 반말이라는 의미인 무례한 거예요. 느낌이 안 드는. 네네. 그게 원래 있는 단어예요? 저도 평어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새로 생긴 개념인 건지.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6월부터 만 나이 제도가 시행이 되잖아요. 네. 시행 안 됐어요. 넌 벌써 반겨가지고는. 아마 6월 말에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 살만 많아도 사실 언니, 오빠, 형, 누나 하면서 이제 존댓말을 쓰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이제 만 나이가 되면은 그 나이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그 우리가 쓰는 언어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평어라는 개념이 뭔가 그런 사회 변화에 조금 도움이 되는 개념이 아닐까 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떤 작가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우호적 관계에서 쓰는 모험의 언어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말로 우리가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평어를 써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평어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한번 써보면서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체계의 한계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 이런 개념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민음사 출판사 직원분들이 이걸 한번 써본 거예요. 자기 직장 내에서 회사 사람들하고. 그래서 원래 직급 뭐 무슨 대리님, 과장님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없이 뭐 이름을 부르면서 뭐 수현, 뭐 민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어를 쓰면서 회의를 하고 회사 생활을 해봤던 거죠. 그런 식으로 1년을 실험을 한 결과를 이제 이 잡지에 실었습니다.
어떤 인문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실험 데이터, 어떤 임상 실험의 결과네. 그렇죠. 야, 재밌네. 그래서 그 직원분들이 직접 쓴 글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어학자가 이제 언어학적 관점에서 쓴 글도 있고 여러 이제 지필진들이 있는데 이렇게 평어에 대해서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자 타임이랑 좀 그렇지. 오해를 한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평어라는 걸 써보자 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야자 타임이랑 헷갈려가지고 약간 서로 조롱을 한다든지 약간 그 위기의 전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평소에 부장님한테 못했던 말 이번 기회에 해본다 막 요런 느낌이 우리 있는데 야자 타임 한번 할까요? 나만 불리해. 안 하는 걸로? 네네. 그 야자 타임이랑 평어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야자 타임은 권력의 전복, 권력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데 평어는 그런 전복이 아니라 그냥 동등한 위치라는 전제가 서로 조금 다르고 야자 타임은 아무래도 풍자와 조롱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재밌으려고 그렇지. 한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만 평어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상호 존중을 지향하는 평화의 언어인데 화평맘이 하는 아, 평화의 그러네요. 언어. 그러네요. 화평맘. 화평어. 네. 화평어. 물고기 같네요. 저 물고기입니다. 다람어. 에라이. 에라이. 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회사 직원분들이 근데 왜 굳이 평어를 써야 돼? 서로 상호 존중할 거면 그냥 존댓말 써도 되잖아. 이렇게 예상하는 그 모든 걸 다 담았네. 네, 그렇죠. 예.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직장 동료나 직장 선배한테 반말을 쓴다는 게 저도 사실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친해야 불편하잖아요.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왜 존댓말이 아니라 굳이 반말이어야 하냐 했을 때 이제 반론이 첫 번째로는 존댓말에도 층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후배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는 땡땡씨 이거 내일까지 해주세요 라고 간결하게 하면 되지만 내가 선배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땡땡님 이거 뭐 실례가 안 되신다면 내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뉘앙스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구구절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수평적 문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다 영어 닉네임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무슨 뭐 폴님, 뭐 닉님, 뭐 앤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르지만 막상 대표님이 들어오면 다들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대표님이 제이드면 다른 사람 제이드라는 이름을 못 선택을 쓰고. 못해. 뭐야? 마치 옛날 그 조선시대 왕조 이름처럼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존댓말도 평등한 언어라고 할 수는 없다. 존댓말 체계 안에도 분명 그런 위계 질서와 층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대안적인 언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조금 재밌었는데 왜 반말이 아니라 존댓말이 아니라 평어를 써야 되냐 했을 때 이성민이라는 작가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존댓말과 반말로 나눠져 있어서 문학적 감수성, 말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유와 농담에 굉장한 제약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반말로 농담을 했을 때 그 농담을 하는 그 수위가 굉장히 저급하고 뭐 땡땡 새끼, 땡땡 노마 뭐 이런 욕설이 섞이지 않으면 재밌게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반대로 존댓말을 쓰는 상황에서는 농담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 존중이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높임말을 쓰면서 그 농담을 건네기는 거의 뭐 약간 사자성어 같은 그런 고상한 언어를 쓰지 않고서야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다. 농담이 지나치게 양극화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질 좋은 농담이 거의 우리나라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국의 그 영국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예시로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매운 불닭볶음면을 먹이고 어때요? 맛 표현을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한 80% 정도는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개 매워.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완전 비속어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창의적인 그런 표현은 잘 나오지 않는데 이제 영국 애들한테 영국 남자 동영상에 등장하는 영국 남학생들한테 먹어보고 표현해 달라고 했더니 혀끝이 마비됐어. 지옥의 치과에 갔다 온 것 같아. 내 안에 두바이에서 피부가 아니라 내장을 태닝한 기분이야. 입 전체가 햇볕에 화상을 입은 것 같아. 성경 중에 가장 두려운 부분들만 입속에 들어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채롭게 은유와 비유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교육이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런 창의력 사실 교육? 그렇죠. 약간 이게 존 비어의 문제라고 뿐만은 보기에는 아니고. 좀 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분의 말이 공감은 가죠. 우리나라 말이 너무 농담이 이제 양극화되고 맞아요. 네. 농담이 가난한 언어다 이런 느낌들이. 그래 맞아. 외국인들 농담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네. 뭐 그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겠죠. 영어에도 다 존댓말 있어라고는 하지만 그게 사실 우리나라만큼 섬세하게 막 위계 맞아요. 질서를 따져가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되게 재밌게 읽었던 파트가 경희대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언어학자인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교수 사이에 평어를 쓰기로 해본 거예요. 일종의 그랬어. 이제 맞아. 네, 실험을 해본 거죠. 이게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부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분 교수님 성함이 김진혜인데 학생들이 다 진혜 이렇게 불러요. 수업 시간에. 진혜 이것 좀 해줘. 뭐 과제 이거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물음을 하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실에서는 그렇게 쓰기로 했어. 근데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당황을 하더래요. 평어를 어떻게, 써야 하나?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 안녕하세요라고 써야 해야 되나? 하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새로 합의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스타트업에서 존댓말을 서로 다 쓰는 거는 사실 회사에서 내린 방침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규정을 따르는 건데 우리가 사회에서 평어를 쓰는 거는 계속 이런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게 조금 차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교수님이 발견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차라리 교수한테 반말하는 거는 애들이 즐기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좀 교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즐겼는데 막상 내 옆에 앉아있는 한 살 많은 언니한테는 평어를 쓰는 거를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더래요. 혹시 이게 너무 무례 보이진 않을까? 혹시 수업에선 괜찮은데 끝나고 나서 내가 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가까운 권력. 네,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더라. 근데 오히려 교수님은 그거를 자기가 수업 시간에 오히려 지향하는 바라는 거예요. 분열. 우리가 그냥 당연히 한 살 많으면 존대하는 게 예의 바른 거고. 근데 과연 그게 예의 바른 걸까? 정말 예의 바른 걸까? 아니면 그냥 이 사람과 친해질 기회를 내가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내가 그냥 무심코 쓰는 한국어를 가지고 이게 맞나?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게 맞나? 라고 생각의 분열, 내 내적 분열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렇구나. 수업에서 이렇게 반말 평어를 사용하는 게 뭔가 우리가 평어를 사용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너무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한국어가 요런 뭔가 함정이 있었구나. 이걸 학생 스스로 우리 지금부터 평어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게 맞아? 이게 아직 평어가 정확히 뭔지 몰라서 네네. 이렇게 하면 내내 하면 안 되지. 다랑어야. 맞아. 이게 평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해서 상호 합의를 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게 이제 평어가 있는데. 무슨 중립적인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하대하는 말인데 네네. 친구들끼리 쓰는 내 말인데 말이 아닌데 어떤 동기와 어떤 의도로 쓰느냐에 따라 네. 평어가 되기도 하고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게 또 한 끗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수님의 이 말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 뭔가 이게 어떤 정답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를 위한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내가 한 번 더 그거를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강의 시간에 내가 프랑스어에는 모든 명사에 남성, 여성 이렇게 반드시 성을 표시해야 된다. 한국어는 존댓말과 반말 중에 반드시 하나를 표시하지 않으면 말을 끝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은 마음의 습관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 습관이라는 게 뭔지, 관습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현실의 권력 관계를 고발하게 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렇게 내적 분열, 이걸 해도 되나, 이게 맞나, 이걸 경험한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쓰십니다. 잘 됐다. 내적 분열이야말로 진리를 경험하는 길목이다.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평화 실험이라는 게 사실 뭐 정말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위계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뭐 저항적인 도구 이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고정된 선생과 학생의 관계, 학생과 학생의 관계 이 안에서 계속 분열되고 분할되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체성을 안으로부터 흔들어 새로운 주체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꼭지예요? 네, 요게 좀 한 꼭지였고 그 뒤에는 이제 회사에서 직접 써보고 난 후기를 쓴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반말로 이제 후배를 지적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해야 되고 서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존댓말로 할 때는 오히려 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뭔가 예의를 차리는 것 같고 좋았는데 평어로 하자니까 너무 고민이 되더래요. 이거 평어를 언제까지 써야 되나 이런 회의도 들고 그래서 그런 정말 솔직한 내용까지도 있었고 근데 이분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사실 뭐 결론이란 게 딱 있지는 않은데 내가 뭐 회사에서 지적받고 했을 때 존댓말로 지적받는다고 기분이 덜 나빴던가?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존댓말로 하는 게 더 예의 바르다라는 그런 관념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 이런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아내랑 네네. 이제 존댓말이랑 반말이랑 섞어 쓰는데 평어랑 뭐 네. 섞어 쓰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말 막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올라가지. 서로 존댓말을 맞아요. 존댓말 따 아니 그럼 이거는 뭐뭐예요? 뭐 이렇게 되게 예의 바른 척하면서 막 찌르는 막 그런 존댓말을 쓰는데 그게 막 이제 맞아요. 떠올랐어요. 막. 저도 맨날 남편한테 방패 들고 여보라고 싸우는 하면 거잖아. 그게. 방패 맞아요. 들고 칼 들은 거잖아 그게. 다른데 트집 안 잡히려고. 아니 뭐 하여간 뭐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어떤 사원분은 자기가 2019년에 입사를 했는데 메일을 보낼 때 업무 메일을 보낼 때 땡땡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고 엄청 혼이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는 땡땡씨라고 부르던데 내가 상대를 부를 때는 직함을 넣어서 땡땡 부장님 뭐 땡땡 과장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존댓말을 쓸 때는 그 뉘앙스 하나 어미 하나 뭐 호칭 하나에도 굉장히 연연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평어 쓰기로 하면서 뭔가 그것이 당연한 거였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좀 틈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일상에서 만약 그렇게 직원 하나가 상관한테 뭐뭐 씨라고 붙이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가 지금 거리 조절을 못하는구나. 친밀감에 친밀도의 거리 조정을 못해서 늘 실패한다 이 친구가. 의도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고치지? 걱정이다 이거. 이럴 예. 근데 주변에 실제로 이런 언어 습관들을 좀 조정해 보자. 뭐 그런 데가 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IBP가 IBF 중앙회 건물에 있어가지고 이제 중앙회 이제 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는데 약간 말하는 어법이 저랑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한번 물어볼 걸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약간 어법이 서로를 호칭하는 것도 서로 이렇게 좀 다르고 어떻게 달라요? 뭐 회사마다 아까 평어처럼 쓰는 것 조직마다. 같아요. 좀 더 그냥 뭐 위아래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직함 이런 거 없이 IBF 캠퍼스 간사들은 아니 우리 저희 이쪽이? 중앙회 건물에서 중앙의 간사들이 네 그래서 그냥 좋다 생각하는데 나는 그 룰을 모르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좀 그렇게 시도하는 데가 좀 있긴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요. 어떤 결론이 날까? 결론이 없어요, 사실. 열렸어 이분들도 계속,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 ING 과정인 거고 좀 이게 아까 친밀감의 그런 거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떤 분은 오히려 친구 사이에서 이미 반말을 쓰는 친구 사이에서 우리 평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또 역으로 했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친구끼리 너무 친하다 보니까 막하니까. 하대하고 좀 그러니까 우리 예의를 갖춰서 예의 있는 반말을 써보자 이런 적용도 역으로 하셨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지 근데 지금 이제 오히려 좀 약간 이제 더 헷갈리게 돼버렸는데 그래요? 네. 따로 있는 말투는 아니다. 그쵸. 그냥 반말인데. 적어도 존댓말은 아닌 것이다. 조금 느낌은 영어 비슷하다. 아이들이 처음에 언어 배울 때 이제 어른 앞에선 요자 붙여야 돼. 그러니까 나 어제 밥 먹었다요 딱 이러잖아요. 그 요자만 붙이면 이제 존댓말이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요자를 붙이는데 요자를 빼면 되는 건가? 그러면 평어가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되게 이상적인 언어라는 생각 좀 했어요. 평어가 네네. 그 이상적이라는 말이
약간 동화 나라 언어 같다는 생각을 아. 했어요. 이제 아이들 나중에 이제 아이 네네네. 낳으면 네. 동화책 읽어주잖아요. 그럼 만물과 대화할 때 평어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만물이 뭐야? 안녕 강아, 아, 안녕 하늘아, 아. 안녕 바람아, 어. 난 화평이야. 근데 넌 어디서 왔어?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어허. 픽션적인 언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말 안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이 그래도 동화에도 지적도 하거든요. 넌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제 동화책. 저도 한국 사람이라 네네. 대신 이제 말투가 중요한 거죠. 말보다 이게 또 말투가 이제 그 또. 동화를 읽어줄 때 네, 그 네. 엄마들의 말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친절하고. 함께 가면 되게 이상적인 언어일 것 같다는 어.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약간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뭐 우리 1시간 동안만 딱 평어를 쓰자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가면 그냥 평어 모드가 되니까 이게 기사를 쓰라고 하니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막상 생활을 할 때는 회의하느라 정신없고 마감하느라 정신없지 평어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인지는 못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예시가 엄청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조금 예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싶어요 이런 말 예전에는 상사한테 감히 못했대요. 그럼 어떻게? 존댓말을 할 때. 옷장 퇴근하고 싶어. 이래? 네 그렇게 얘기를 이제는 하게 됐대요. 그러면 이제 옷장도 나도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아니 됐다는 나는 거죠. 어쭈 이러지. 어쭈구리. 옷장아 너는 왜 그래? 막 간다. 그렇게 하라며. 네, 그렇게 약간 농담도 이제는 가능해지고. 야, 근데 이거 진짜 기존 그 세대가 감당할 게 많다. 근데 사실 저만 해도 역으로 생각했을 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뭐 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착한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봐줄 것 같지만 싹퉁바가지 없는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참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는 내재돼 있는 그것도 보게 되고. 복잡해지긴 하네요. 네, 네. 하여튼 뭐다 올라오네 생각이. 네. 예. 앞으로 다시 안 볼 얼굴인데 왜 얘하고 내가 친근한 말투를 써야 되지? 다시 안 볼 사이인데 곧 헤어질 거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별의별 관계들이 다 있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표현을 못 해가지고 개매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 좀 안타깝긴 아쉽죠. 한 것 맞아요. 같아요. 다른 비유를 쓰면 만약 한국 애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거 같아 그럼 애들이 우 하면서 닭발 오그라들고. 온몸이 닭발이 될 거 아니야. 우리 패턴은 또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단순히 차이로 볼 게 아니라 뭔가 지금 한국 언어에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언어에 대한 관심 되게 많아가지고 언어를 되게 아무튼 살펴보고 잘 사용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네. 아무튼 그 개자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저 좀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 조직 개편 이런 거 하는데 개편이야. 개편한 조직, 개편한 거지. 개편한 조직.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최근에 우리 옷장님이 네. 이제 저한테 이거 부탁하셔가지고 네. 그것 때문은 아닌데 좋은 마음으로 책을 읽었는데 이제 우리 딸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학원 전단지가 있었는데 개강일. 강일. 오 세다. 개강일 7월 1일. 야 갑자기 치네. 개강일? 어쭈구리. 저 이게 농담은 존댓말로 하면 못 하는데 이렇게 너무 재밌네. 참말 그만 하려고. 좋지. 그랬다고요. 개강일이 7월 1일이라고요. 네, 그래서 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유튜브에 그냥 평어 치시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경희대학교 수업 내용 취재도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예의 있는 반말 검색하시면은 그 단행본 제목이기도 해요? 네네 텍스트 프레스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리터 잡지 요거 이북으로 구입하시면은 굉장히 좀 과어로는 저렴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유 재밌네. 네. 느낌 엄청 왔어요. 뭔 재밌었어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꼬조님이 리터 잡지의 예의 있는 반말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반갑기도 했어요. 네, 네.